안녕하세요.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유보라탑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이 상품은 그동안 급등하는 금리로 인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실 분,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를 해소해 줌으로써 이자 부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으로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고정금리형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최초로 최장 만기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도상 환수 수수료가 전혀 없으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적용하지 않아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다른 상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주제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이 상품과 기존 대출 상품과의 비교 및 대출 신청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의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가격이 시세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준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시세기준은 우선 KB시세를 적용하되 KB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며 이것마저 없으면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순차적 적용을 하게 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은 구입, 상환, 보전 용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구입, 기존 대출금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 각각의 자금 용도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고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국한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6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최대 70%이나 규제 지역은 60%까지 제한이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는 80%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최대 60%까지이며 상환용도 및 보전용도 공이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연령과 신혼부부 여부에 따라 선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 39세 이하인 경우 만기 10년에서 40년까지 5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최장 만기 50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는 모든 만기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중도상 환수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합산 1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부부소득 합산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9%까지 가능한데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저소득 청년 등이 적용 대상이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각 일정 금리를 우대받게 됩니다. 한편 사회적 배려층이란 한부모, 자녀,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특례보금자리로는 특별히 중도상 환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상황 변화로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불리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때 중도상 환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환 방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만기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커지면서 그만큼 이자 포션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인데 매월 원금 상환 금액이 동일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금액이 줄어듦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체감 방식이라고 합니다.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 원금 상환 금액이 작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매월 원금 상환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 상환 방식 중 소유자의 소득 규모, 자금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층, 급여 생활자의 경우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소득에 비해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봉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로서 이상적인 방식이며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이자는 부담하되 원금 상환 부분을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거주한 후 만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 모기지론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대체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는데 주택가격 및 대출한도 측면에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는 우월적인 면이 있고 소득한도 제한이 없으며 금리 측면에서도 우대형의 경우 약 0.5%포인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적용금리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금융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2023년 1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신청에서부터 승인 및 실행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일 정도 예상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기간 중 반드시 1주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기관은 주택금융공사 외 6개 은행에서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는 이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고 나서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은행 변동금리 상품 중 유리한 조건이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으니까 갈아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대 저금리를 생각하면 신규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금리가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환 용도나 보전 용도의 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구매자의 경우도 부동산 추가 하락과 금리 추가 하락 시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다시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획 부착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생각이 내일은 벌써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은행에 몸담아온 금융전문가로서 그리고 부동산 현장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교훈으로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부동산의 가격 비교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중하되 결단력 있는 실행력을 발휘하는 현명함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보라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성의를 다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